어머니, 손자들 진짜 친손자인 줄 아셨어요? 준호도 준수도 다 남의 자식이에요. 지영이의 날선 목소리가 방안을 찔렀습니다. 민철 씨, 당신도 당신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 큰애는 동네 부동산 사장 자식이고 작은애는 내 사촌의 아들이야.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김순자 75살. 며느리가 집을 나간 뒤로 지난 10년 동안 제 목숨보다 소중한 손자들을 키워왔는데 지금 들려온 이 말은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아들 민철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정말일까요? 20년 동안 품에 안고 키운 두 아이가 남의 자식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피보다 더 진하게 이어지는 게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채널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람도 눌러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침 5시면 눈이 떠집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일찍 자도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혈압약 한 알을 물과 함께 넘기고 나면 하루가 시작돼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쌀을 씻고 물을 맞춰 밥을 지어놓고 그 사이에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준호가 김치찌개를 좋아하거든요. 20살이 된 지금도 할머니가 해주는 김치찌개만 먹으면 밥을 2그릇은 뚝딱 해치워요.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벌써 일어났니? 준호가 머리를 흐트러뜨린 채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대학생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애 같은 모습이에요. 특히 잠에서 막 깬 모습은 어릴 때 그대로더라고요. 준수는 아직 자요. 어제 늦게까지 게임했다고 투덜거리더니 아침에 안 일어나려고 하네요. 준수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듯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들어서 큰 걱정은 안 돼요. 밥상을 차리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벌써 10년이 흘렀구나. 지영이가 집을 나간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그때 준호가 10살, 준수가 2살이었거든요. 기저귀도 채 떼지 못한 준수를 어떻게 키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나가셨어요? 응, 7시쯤 나가셨어.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시더라. 민철이는 49살입니다. 제 아들이지만 참 고생이 많아요. 10년 전 이혼하고 나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려고 했는데 제가 봐도 너무 벅차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섰죠. 엄마가 도와줄게.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70이 넘어서 다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쉽지 않았어요. 특히 준수가 어릴 때는 밤에 자주 깼거든요. 엄마를 찾으면서 울곤 했죠. 할머니, 엄마 언제 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곧 올 거야 하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적응했고 저도 적응했어요. 아니, 적응을 넘어서 이제는 이 생활이 당연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려주고 준수 학교 보내고 준호 대학교 보내고 그런 일상이 제겐 행복이에요. 준수야, 일어나. 학교 늦는다. 제가 소리치니까 위층에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조금만 더. 안 돼, 당장 일어나. 결국 준수가 부스스한 머리로 내려왔습니다. 교복을 대충 입고 양말도 제대로 안 신고 영 모양이 말이 아니에요. 준수야, 얼굴 좀 씻고 와. 네. 아직 완전히 잠이 깨지 않은 채로 준수가 세수를 하러 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웃음이 났습니다. 참 귀여워요, 우리 손자들이. 준호는 벌써 밥을 한 그릇 비우고 있었어요. 어찌나 잘 먹는지 보기만 해도 뿌듯합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좀 늦을 것 같아요. 과제 발표 준비하느라. 그래? 그럼 저녁은? 집에서 먹을게요. 할머니 요리가 최고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키워온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시간들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준수도 밥을 먹으면서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하는데 새 축구화 사주실 수 있어요? 축구화? 지난달에 산 게 있잖니? 그게 좀 작아졌어요. 아이들은 참 빨리 자라요. 특히 준수는 요즘 키가 부쩍 컸거든요. 신발도 자꾸 작아지고 옷도 금방 짧아지고 돈 들어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뭐 어때요? 건강하게만 자라면 되는 거죠. 알겠어. 주말에 같이 가서 사자. 정말요? 할머니 최고. 준수가 환한 웃음을 지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집이 조용해졌어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평범한 일상이 계속됩니다. 가끔 이웃집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가기도 해요. 순자 씨, 요즘 손자들 어때? 많이 컸지? 네, 정말 빨리 커요. 준호는 이제 저보다 훨씬 크고 준수도 제 어깨까지 와요. 그래? 참 잘 키웠어. 혼자서 두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해요. 지영이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오후에 준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간식 있으니까 먹어. 와, 호떡이다. 제가 오후에 호떡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아이들이 호떡을 참 좋아해서 가끔씩 만들어 줍니다. 준수가 호떡을 먹으면서 학교 얘기를 들려줬어요. 친구들과 놀았던 일, 선생님이 칭찬해줬던 일. 소소한 이야기들이지만 듣고 있으면 재미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준호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곧 민철이도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뭘 고생이야. 밥 차렸으니까 씻고 와. 네 식구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 시금치 나물. 평범한 반찬들이지만 다 같이 먹으니까 맛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 어땠어요? 준호가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바쁘긴 했지만 괜찮았어. 준호는? 과제 발표 준비 잘 됐어? 네, 어느 정도 됐어요. 가족들이 서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모습. 이런 게 행복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공부하고 민철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저는 내일 반찬 생각을 하면서 설거지를 합니다. 이렇게 10년이 흘렀어요.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롭고 따뜻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평범한 일상이 곧 끝날 줄은.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런데 점심때쯤 동네 반장님이 오셨어요. 순자 씨, 집에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반장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 혹시 재개발 소식 들으셨어요? 재개발요? 우리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어요. 곧 공식 발표가 날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재개발이라니.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사를 가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하지만 보상비는 꽤 나올 거예요. 이곳이 위치가 워낙 좋아서 아마 보상비가 10억 정도는 나올 겁니다. 10억이요? 제가 평생 벌어본 돈보다 훨씬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 집을 떠나면 어디서 살아야 하지? 언제쯤 이사를 해야 하나요? 아마 내년쯤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반장님이 가신 후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재개발, 보상비, 새로운 집.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녁에 민철이와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정말요? 10억이나 받는다고요? 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응. 그렇다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와, 대박이다. 그럼 새 집에서 살 수 있는 거네요. 준수는 신이 났지만 민철이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 집에 오래 사셨는데. 뭐 어때? 집은 집이지.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면 어디든 집이야.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아쉬웠어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거든요. 민철이 어릴 때부터 손자들 어릴 때까지. 온갖 추억이 다 담긴 곳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똑똑. 오후 2시쯤이었어요.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현관으로 나갔는데 지영아? 10년 만에 본 며느리였어요. 예전보다 훨씬 화려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도 파마를 하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비싼 걸 입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는데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응. 들어와. 지영이가 거실에 앉았어요. 10년 전 이 자리에 앉아서 어머니 죄송해요라고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어머니, 재개발 소식 들으셨죠? 아, 그래서 온 거구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돈 얘기가 나오니까 나타났구나. 들었어. 그런데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어머니, 저도 이 집 명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기억이 났어요. 아들이 이혼하기 전에 며느리가 집에 마음을 못 붙이고 밖으로 나돌았어요. 그래서 집 명의를 공동으로 해주겠다고 달랬던 기억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재산 분할 좀 해야겠어요. 제 몫도 있잖아요. 그 순간 화가 났어요. 10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살았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안 궁금해하면서 이제 와서 돈 얘기를 하다니. 지영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 법적으로 제가 권리가 있어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고 했잖아. 아이들도 두고 가면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참 뻔뻔하더라고요. 10년 전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다니.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요? 마지못해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궁금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예의상 잘 지내.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준호 대학생 됐죠? 준수는 6학년이야. 아, 많이 컸겠네요. 그 말을 할 때도 별로 감정이 없어 보였어요. 제 속으로 낳은 아이들인데 말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수가 학교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준수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지영이를 보고 멈췄어요. 누구세요? 준수야, 엄마야. 제가 말했지만 준수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당연하죠. 12살인데 2살 때 헤어진 엄마를 기억할 리가 없잖아요. 엄마. 응. 오랜만이다, 준수야. 지영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준수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준수는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할머니, 진짜 엄마예요. 그래. 마음이 아팠어요. 준수에게 엄마는 할머니인 제가 전부였거든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이 엄마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울 만하죠. 준수야, 방에 가서 숙제해. 네. 준수가 방으로 올라간 후 지영이가 말했어요. 아이가 저를 기억 못하네요. 당연하지. 2살 때 버리고 갔는데 뭘 기억해. 버렸다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럼 뭐야? 키우기 힘들다고 떠난 거 아니야? 지영이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어쨌든 재산 분할은 해야겠어요. 결국 돈 얘기로 돌아가더라고요. 지영아, 생각해봐. 10년 동안 아이들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들었는지 알아? 학비, 생활비, 병원비. 그건 양육의 의무잖아요.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아버지를 도와서 내가 키웠어. 밤새 간병하고 아프면 업고 병원 가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0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한 번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또 현관문이 열렸어요. 이번엔 민철이였어요. 어머니 저와 민철이가 거실에 들어오다가 지영이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지영아? 오빠, 오랜만이에요. 오빠라고 부르는 게 참 어색하더라고요. 10년 전에는 당연히 여보라고 불렀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민철이도 당황스러워했어요. 10년 만에 본 전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개발 얘기 들으셨죠? 재산 분할 얘기하러 왔어요. 재산 분할? 이 집 공동명의잖아요. 제 몫도 있어요. 민철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10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야. 법적으로는 제가 권리가 있어요. 권리? 아이들 버리고 간 주제에 무슨 권리야. 민철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평소에 조용한 성격인데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봅니다. 버렸다고 하지 마요. 저도 힘들었어요. 힘들면 같이 해결했어야지. 혼자 도망가면 돼?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10년 전 그때 생각이 났거든요. 자주 싸우고 서로 상처 주는 말하고. 그때가 생각나니까 답답했습니다. 그만해. 제가 소리쳤어요. 아이들 들을 수도 있어. 두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지영아, 오늘은 그만 가. 할 얘기가 있으면 내일 다시 와. 어머니가. 아이들 혼란스러워해. 지영이가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이 문제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해요. 그렇게 지영이가 나간 후 집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이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죠? 글쎄다. 정말 모르겠었어요. 법적으로는 지영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정서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들을 키워온 건 우리인데 이제 와서 돈만 가져가겠다고? 그것도 아이들 한번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일 지영이가 또 올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이불을 뒤척이면서 계속 생각했거든요. 지영이 말이 맞는 걸까? 법적으로는 정말 권리가 있는 건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하고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맛이 어떤지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준호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어. 어제 오신 분 때문인가요? 엄마라고 하셨는데. 응.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준호도 준수도 아직 상황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할머니, 엄마가 다시 우리랑 살러 온 건가요? 준수가 순진한 얼굴로 물어봤어요. 아직 어린 마음에 엄마가 나타났으니까 다시 함께 살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글쎄다. 복잡한 일이야. 복잡하다니요? 엄마면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 그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어른들 사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민철이와 얘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변호사한테 물어봐야겠어. 정말 지영이 말이 맞는 건가요? 10년 동안 아이들 키운 건 우리인데 법은 그런 걸 봐주지 않을 거야. 냉정하거든. 민철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정말 답답해 보였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모르겠어. 일단 오늘 지영이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오후 2시쯤 예고대로 지영이가 왔어요. 어제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는데 뭔가 결심을 굳힌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앉아. 이번에는 민철이도 함께 앉았어요. 회사를 반차 냈다고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이 문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지영아, 너 정말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민철이가 화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오빠, 저도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하거든요. 10년 동안 뭘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건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10년 동안 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돈이 급한 건지. 지영아, 솔직히 말해. 뭔 일이 생긴 거야?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별일 없어요. 그냥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새로 시작. 재혼할 생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철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재혼? 네. 좋은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제가 자금을 좀 마련해야 해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10년 전에 가정을 버리고 나가서는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돈을 달라니. 지영아, 민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아이들은 오빠가 잘 키우고 계시잖아요.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넌 엄만데. 오빠,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애들은 별로 애착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이들한테 애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죠? 지영아, 넌 정말. 어머니, 제가 나쁜 사람인 건 알아요. 하지만 솔직한 거예요. 애초에 저는 아이 키우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왜 낳았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어쩔 수 없이 낳았다니. 준호하고 준수가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지영아, 그만해. 듣기 싫어. 어머니, 어쨌든 제 권리는 찾아야겠어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말이 협박처럼 들렸어요. 민철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지영아, 너 정말 그럴 거야? 법정까지 갈 거야? 필요하면요. 좋아. 그럼 나도 각오하고 하자. 민철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모습 처음 봤거든요. 10년 동안 양육비 한 푼도 안 준 주제에 면접 교섭권도 포기했으면서 그건 양육비 계산해보자. 10년 동안 얼마나 들었는지. 학비, 생활비, 의료비. 민철이가 정말 화가 나서 말을 쏟아내는데 지영이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당신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 식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야. 그래요? 그럼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지영이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 소리야? 오빠. 혹시 준호랑 준수가 정말 오빠 자식인 줄 알아요? 뭐? 민철이가 멍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왜 10년 전에 집을 나갔는지 정말 모르세요? 지영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바람 피웠어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릴 뿐이었습니다. 뭐라고? 한 명이 아니라 2명이요.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준호는 동네 부동산집 사장 아들이에요. 그리고 준수는 오빠 사촌형 아들이고요. 미쳤어? 너 지금 미친 소리 하는 거야? 민철이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어요. 미친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이거든요. 말도 안 돼. 그럼 왜 지금까지? 그때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 크면서 점점 확실해졌거든요.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준호가, 준수가, 민철이 자식이 아니라고? 그럼 제가 10년 동안 키운 손자들이 어머니 손자인 줄 아셨어요? 지영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호도 준수도
다 남의 자식이에요. 그때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충격이 커서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20년 동안 키운 아이들이 남의 자식이라고? 그럼 제가 지금까지 뭘 한 거죠? 그날 밤 정말 지옥 같았어요. 지영이가 던진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준호는 부동산집 사장 아들, 준수는 조카 아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철이는 그날 밤 술을 마셔댔어요. 평소에 술 잘 안 마시는 사람인데 소주를 거의 2병을 비웠습니다. 어머니, 설마 정말 그런 건 아니겠죠? 모르겠어.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지영이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정말인지. 다음 날 민철이가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어머니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친자 확인 검사 해봐야겠어요. 정말 그럴 거야? 안 하면 평생 의심하고 살 것 같아요. 준호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준호야,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너하고 아버지가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려고 해. 준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민철이가 힘들게 입을 열었어요. 너희 엄마가, 너는 부동산집 박민수 사장과 준수는 진호 삼촌과. 삼촌이요? 할머니 조카 삼촌 말이에요. 응. 준호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충격이 컸나 봐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셋째 날쯤 부동산집 박민수 사장이 왔어요. 실례합니다. 김순자님 댁 맞나요? 얼굴이 새파래져서 왔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저는 동네 부동산집 하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어제 이지영 씨한테서 황당한 전화를 받았거든요. 박민수 사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라는 아이가 제 아들이라고. 그게 사실인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20년 전 일이라. 박민수 사장이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때 지영 씨가 우리 부동산 집에 자주 오셨어요. 집이 답답하다고. 자주요? 네, 거의 매주. 차를 마시러 오셨거든요. 박민수 사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그런 일이 몇 번이나요? 솔직히 여러 번이었어요. 몇 개월 동안. 이런. 지영이가 정말 해픈 여자였구나. 그때 제 아내는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변명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영 씨가 임신했다고. 그 후로는 안 오셨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혹시나 싶었는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박민수 사장이 고개를 떨겼어요. 20년 동안 모른 척 살았어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일 수도 있는 걸 알면서 20년 동안 모른 척 했다니. 박민수가 나간 후 더 충격적인 방문자가 왔어요. 조카 진호였어요. 고모, 저 정말 죄송해요. 문 앞에서부터 무릎을 꿇더라고요. 진호야, 뭘? 고모, 저 정말 죄송해요. 진호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었어요. 준수가 제 아들일 수도. 진호야, 일어나. 얘기해봐. 고모, 저 정말 잘못했어요. 진호가 온몸을 떨면서 말했어요. 20년 전에 형수님이, 지영 누나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집들이 때부터 자주 연락이 왔어요. 자주? 네, 고민이 있다고. 형이 자기를 이해 못한다고. 진호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만나서 상담도 해주고. 그러다가 뭐? 처음에는 정말 상담만 했어요. 그런데 지영 누나가 계속 유혹을. 진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몇 번이나 그랬어? 몇 달 동안. 자주요. 정말 죄송해요. 진호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사죄했어요. 그때 준수가 태어났을 때 혹시나 싶었는데, 그럼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모른 척, 또 모른 척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짐승만도 못했어요. 진호가 계속 바닥에 머리를 박았어요. 고모, 저 어떻게 하면 되죠? 모르겠어. 일단 확실하게 검사부터 받아봐야지.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민철이가 병원에서 전화했어요. 어머니,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준호, 정말 제 아들이 아니에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준수 검사도 받았는데 역시 민철이 아들이 아니었어요. 박민수하고 진호도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지영이 말이 맞았습니다. 준호는 박민수 아들, 준수는 진호 아들. 박민수는 결과를 듣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이럴 수가. 아내가 알면 20년 동안 의심하면서 왜 확인 안 했어요? 그냥 모르고 싶었어요.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더라고요. 진호는 더 심했어요. 고모, 저 어떻게 하죠? 아내가 알면 이혼당할 거예요. 그럼 그때 생각했어야지. 고모, 저 정말. 진호가 또 무릎을 꿇었어요. 준수, 제가 키울까요? 지금 와서 아버지 행세할 생각이야. 아니에요. 그냥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서. 20년 늦었어. 그날 밤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준호야, 준수야. 검사 결과가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요? 너희는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야. 준호가 침묵했고 준수는 이해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할머니한테는 여전히 소중한 손자들이야.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영이 정말 해픈 여자였구나. 부동산 집 남자하고도 여러 달, 조카하고도 여러 달. 그러면서 임신을 했으니. 그리고 박민수하고 진호, 이 사람들도 참 한심해요. 의심하면서도 20년 동안 모른 척하고 이제 와서 당황하고. 하지만 가장 불쌍한 건 아이들이에요.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다니. 진실이 밝혀진 후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부동산 집 박민수 부부는 크게 싸웠어요. 부인 김정희 씨가 난리를 쳤거든요. 당신이 바람 피워서 아이를 낳았다는 게 온 동네에 다 퍼졌어. 어떻게 여기서 살아?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부동산 집 손님들도 다 알게 됐어. 장사가 안 돼. 결국 박민수 부부는 창피해서 몰래 이사를 가버렸어요. 준호한테는 연락조차 없이 말이에요. 사촌 진호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인이 친정으로 가버린 뒤 이혼 소송을 걸었거든요. 사촌 형수랑 바람 피워서 아이까지 낳고 이혼해요. 진호는 어쩔 수 없이 이혼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외국으로 일하러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고모님, 준수 일은 죄송해요. 제가 지금 상황이 저는 차마 용서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두 아이의 친아버지들은 모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영이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재산 분할은 해야 해요. 지영아 정신 차려. 친아버지들도 다 도망갔는데 너만 돈 타령이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민철이가 화를 냈어요. 지영아 너 정말 그럴 거야? 집안을 이렇게 망쳐놓고도? 저는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권리? 무슨 권리? 공동명의도 안 돼 있는데? 그때 민철이가 진실을 말했어요. 20년 전에 공동명의 해주겠다고 했는데 너 관심 없어서 서류 진행 안 했잖아. 그럴 리 없어요. 등기부등본 확인해봐. 내 이름 없어. 지영이가 당황했어요. 진짜로 자신의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럼 왜 제가 권리가 있다고 내가 착각한 거야. 그제야 지영이가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쨌든 저는 너는 뭐야? 복수하고 싶었어요. 어머니와 오빠가 저를 무시해서. 결국 지영이의 진심이 드러났어요. 보상비를 나눠주지 않는다고 하자 분풀이로 집안을 풍비박산낸 거였어요. 지영아, 너 정말. 민철이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됐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망가졌는데. 지영이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날 밤 준호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정말이지? 네. 저한테는 할머니가 진짜 가족이에요. 준수도 와서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랑 살래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20년 동안 키운 이 아이들을 이제 와서 외면할 수는 없어요. 혈육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키운 손자들이니까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며칠 후 재개발 보상비가 나왔어요. 10억에 가까운 큰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으로 좋은 아파트 구해서 이사하세요. 민철이가 말했어요. 응. 아이들이 넓은 방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강남은 아니어도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아이들 각자 방도 만들어주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철이는 지영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어요. 정신적 손해배상, 양육비 환불 다 청구할 거예요. 그래야지 20년 동안 당한 것도 억울한데 지영이가 집안을 망가뜨린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새 아파트로 이사한 첫날 밤, 네 식구가 모여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준수가 신나서 말했어요. 응,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서. 포기? 무슨 소리야. 너희는 내 손자들이야. 그래요. 혈육이 아니어도 이 아이들은 제 손자예요. 20년 동안 함께 만들어온 정이 혈연보다 더 소중하거든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준호와 준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가 먼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어요. 할머니, 못 주무셨죠? 응. 좀 그렇네. 할머니, 저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준호야,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다른 곳 절대 안 가요. 20살 청년이 이런 말을 하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준수도 내려와서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랑 살 거예요. 준수야, 저는 할머니 손자가 좋아요. 다른 아버지 싫어요. 순수한 아이의 말이 제 마음을 확고하게 해줬어요. 그때 민철이가 출근 준비를 하러 내려왔어요. 어머니, 밤새 고민하셨죠? 응. 좀 그렇네.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철아, 이 아이들은 내 손자들이야. 네? 20년 동안 키운 손자들을 이제 와서 남이라고 할 수는 없어. 민철이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어머니, 너도 마찬가지지? 이 아이들이 소중하지 않아? 당연히 소중하죠. 하지만 뭐야?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아이들이 우리와 살겠다고 하는데 뭔 문제가 있어? 그 순간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아니 삼촌. 저는 삼촌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준호야, 20년 동안 그랬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없어요. 민철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준호야, 아버지도 너를 아들로 생각해.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족이야. 며칠 후 재개발 보상비가 나왔어요. 어머니, 이 돈으로 좋은 아파트 구해서 이사해요. 응. 아이들도 각자 방 써야지. 아파트를 보러 다녔어요. 강동구에 깨끗한 32평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준수가 뛸 듯이 좋아했어요. 제 방도 있어요. 그럼 너희 방 따로따로 다 만들어줄게.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친아버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동산집 박민수 사장은 부인이 모든 걸 알게 되면서 난리가 났어요. 당신 때문에 온 동네가 웃음거리 됐어. 김정희 씨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결국 박민수 부부는 부동산집 문을 닫고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준호한테는 인사도 없이 말이에요. 조카 진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걸었고 직장에서도 소문이 나서 견디기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고모, 저 외국으로 떠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왔을 때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준수, 한 번만 보고 갈게. 하지만 준수는 진호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그 아저씨 왜 자꾸 와요? 괜찮아, 이제 안 올 거야. 결국 진호도 홀로 외국으로 떠났어요. 친아버지라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거였어요. 한편 지영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민철이가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그래야지. 20년간 양육비도 환불 청구하고 위자료도 받을 거예요. 지영이가 뭔 돈이 있다고? 없으면 재산 압류하고 월급 압류해서라도 받을 거예요. 지영이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린 거였어요. 친아버지들도 다 도망가고 법적 소송도 당하고 결국 지영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발 소송 취하해 주세요. 왜 내가?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영아, 넌 이미 선택했어. 그 결과를 받는 거야. 어머니가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지영이는 울면서 나갔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민철이가 재혼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누구야? 회사 후배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미희 씨라는 분이었어요. 38살의 초혼이고 정말 따뜻하고 상냥한 분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좋았어요. 아이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저 아이들 좋아해요. 정말로 준호하고 준수를 친자식처럼 대해주더라고요. 준호야, 숙제 도와줄까? 고마워요, 이모. 준수야, 같이 영화 보러 갈까? 좋아요. 아이들도 희미 씨를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 새 엄마 정말 좋아요. 준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할머니도 좋으시죠? 그럼 할머니도 마음에 들어. 결혼식을 올해 봄으로 정했어요. 모든 가족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도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 각자 방도 있고 거실도 넓고. 할머니, 여기 살면서 정말 행복해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나도 행복해. 할머니,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뭔 소리야. 너희는 내 손자들인데.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지영이의 폭탄 선언으로 시작된 일들이 이렇게 마무리되다니. 친아버지들은 모두 사라지고 지영이는 법적 대가를 치르고. 하지만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혈연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됐거든요. 준호와 준수, 이 아이들은 영원히 제 손자예요. 그리고 곧 새로운 가족이 늘어날 거예요. 미희 씨와 결혼하면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죠. 75살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니까요. 20년 동안 함께 웃고 울며 쌓아온 정이, 그게 진짜 가족의 증거예요. 이게 제 마지막 선택입니다. 손자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할머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손자들을 끝까지 지키는 게 내 마지막 선택이다.